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어나는 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색하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세상은 온통 봄과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에 세상 모든 꽃이 피어나고 아이의 울음 한 번에 세상 모든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자라 독립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가을이 오면 부모는 비로소 자신들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텅 빈 집,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겨울의 문턱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침묵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워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5가지는 바로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첫째, 몸의 아픔을 속여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딘가 아프다는 말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삐걱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 당뇨, 관절염,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병명들이 늘어만 가고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약이 더 많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 모든 아픔을 감춰야 합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걸려온 자식의 전화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설령 어젯밤 응급실에 다녀왔을지라도 오늘 아침 한 줌의 약을 삼켰을지라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아픔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멀리 사는 자식은 일하는 내내, 밥을 먹는 내내, 잠자리에 드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자식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부모를 돌보려 애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6,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치열하게 살아왔듯 지금의 자식들도 끝없는 경쟁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어깨에 부모의 건강 염려라는 짐까지 더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이 챙겨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원을 찾고 스스로 운동하며 스스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친구들과 공원에서 한참을 걸었더니 기분이 상쾌하구나. 요즘 입맛이 좋아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평안입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속여라. 은퇴 후의 삶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입니다. 이것이 많은 노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결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걱정은 마라. 우린 아직 괜찮다. 설령 통장이 텅 비었을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부자인 척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과의 외식 한 번을 줄여서라도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의 발목을 잡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항상 단정하게,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식사하며 작은 집이라도 깨끗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들지 않는 취미, 예를 들어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동네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동년배 친구들과 품앗 일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속여라.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고 나면 집안에는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 허무함이 밀려오고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결코 외롭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줄 몰랐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자식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온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사랑을 이제는 이웃과 사회로 넓혀보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머물 자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넷째, 서운함을 속여라. 자식에게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섭섭하고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잘한다는데 하는 비교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서운함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집안을 더 챙기는 것 같고 손주를 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을 자식에게 결코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낳아서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와 같은 원망 섞인 말은 자식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런 말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자식의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고 찾아오면 환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얼굴 보니 정말 좋구나. 부담 갖지 말고 너희 편할 때 언제든 오너라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행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 또한 내 자식처럼 아끼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들과 딸의 가정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밀려오는 서운함은 친구와 나누거나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혼자 사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의 모습만을 보여주십시오. 서운함 대신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가끔이라도 연락해주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5째, 죽음의 두려움을 속여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혼자 외롭게 죽으면 어쩌나,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게 무섭다거나 너희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와 같은 말은 자식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무력감을 남깁니다. 대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 만큼 살았다.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았으니 괜찮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식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관도 짜지 말고 수의도 입히지 말고 당신이 평소에 입던 옷을 입혀 다비식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죽음마저도 무소유의 정신으로 맞이하신 그 모습은 남은 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평안하게 떠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 또한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남은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두십시오. 자식들이 슬픔 속에서 복잡한 절차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할 때 자식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던 기억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훗날 부모를 그리워할 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자식들의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거짓말이 과연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위한 자비이며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보다 낫고, 때로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자비롭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새끼가 스스로 날갯짓을 배워 더 넓은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놓아줄 줄 압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되 그 둥지에 가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짐이 되지 않는 사랑, 자식을 위하되 얽매지 않는 헌신, 그리고 자식을 그리워하되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그리움. 세상의 모든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부모가 될 자식들이여. 부모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배려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거짓말 속에서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어나는 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색하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세상은 온통 봄과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에 세상 모든 꽃이 피어나고 아이의 울음 한 번에 세상 모든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자라 독립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가을이 오면 부모는 비로소 자신들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텅 빈 집,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겨울의 문턱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침묵에 가깝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워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5가지는 바로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첫째, 몸의 아픔을 속여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딘가 아프다는 말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삐걱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 당뇨, 관절염,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병명들이 늘어만 가고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약이 더 많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 모든 아픔을 감춰야 합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걸려온 자식의 전화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설령 어젯밤 응급실에 다녀왔을지라도 오늘 아침 한 줌의 약을 삼켰을지라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아픔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멀리 사는 자식은 일하는 내내, 밥을 먹는 내내, 잠자리에 드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자식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부모를 돌보려 애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6,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치열하게 살아왔듯 지금의 자식들도 끝없는 경쟁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어깨에 부모의 건강 염려라는 짐까지 더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이 챙겨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원을 찾고 스스로 운동하며 스스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친구들과 공원에서 한참을 걸었더니 기분이 상쾌하구나. 요즘 입맛이 좋아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평안입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속여라. 은퇴 후의 삶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입니다. 이것이 많은 노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결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걱정은 마라. 우린 아직 괜찮다. 설령 통장이 텅 비었을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부자인 척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과의 외식 한 번을 줄여서라도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의 발목을 잡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항상 단정하게,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식사하며 작은 집이라도 깨끗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들지 않는 취미, 예를 들어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동네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동년배 친구들과 품앗이를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속여라.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고 나면 집안에는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 허무함이 밀려오고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결코 외롭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줄 몰랐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자식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온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사랑을 이제는 이웃과 사회로 넓혀보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머물 자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넷째, 서운함을 속여라. 자식에게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섭섭하고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잘한다는데 하는 비교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서운함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집안을 더 챙기는 것 같고 손주를 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을 자식에게 결코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낳아서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와 같은 원망 섞인 말은 자식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런 말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자식의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고 찾아오면 환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얼굴 보니 정말 좋구나. 부담 갖지 말고 너희 편할 때 언제든 오너라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행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 또한 내 자식처럼 아끼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들과 딸의 가정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밀려오는 서운함은 친구와 나누거나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혼자 사겨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의 모습만을 보여주십시오. 서운함 대신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가끔이라도 연락해주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다섯째, 죽음의 두려움을 속여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혼자 외롭게 죽으면 어쩌나,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게 무섭다거나 너희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와 같은 말은 자식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무력감을 남깁니다. 대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 만큼 살았다.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았으니 괜찮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식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관도 짜지 말고 수의도 입히지 말고 당신이 평소에 입던 옷을 입혀 다비식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죽음마저도 무소유의 정신으로 맞이하신 그 모습은
남은 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평안하게 떠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 또한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남은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두십시오. 자식들이 슬픔 속에서 복잡한 절차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할 때 자식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던 기억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훗날 부모를 그리워할 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자식들의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거짓말이 과연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위한 자비이며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보다 낫고 때로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자비롭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새끼가 스스로 날갯짓을 배워 더 넓은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놓아줄 줄 압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되 그 둥지에 가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짐이 되지 않는 사랑, 자식을 위하되 얽매지 않는 헌신, 그리고 자식을 그리워하되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그리움. 세상의 모든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부모가 될 자식들이여. 부모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배려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거짓말 속에서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어나는 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색하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세상은 온통 봄과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에 세상 모든 꽃이 피어나고 아이의 울음 한 번에 세상 모든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자라 독립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가을이 오면 부모는 비로소 자신들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텅 빈 집,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겨울의 문턱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침묵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워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5가지는 바로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첫째, 몸의 아픔을 속여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딘가 아프다는 말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삐걱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 당뇨, 관절염,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병명들이 늘어만 가고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약이 더 많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 모든 아픔을 감춰야 합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걸려온 자식의 전화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설령 어젯밤 응급실에 다녀왔을지라도 오늘 아침 한 줌의 약을 삼켰을지라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아픔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멀리 사는 자식은 일하는 내내, 밥을 먹는 내내, 잠자리에 드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자식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부모를 돌보려 애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6,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치열하게 살아왔듯 지금의 자식들도 끝없는 경쟁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어깨에 부모의 건강 염려라는 짐까지 더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이 챙겨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원을 찾고 스스로 운동하며 스스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친구들과 공원에서 한참을 걸었더니 기분이 상쾌하구나. 요즘 입맛이 좋아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평안입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속여라. 은퇴 후의 삶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입니다. 이것이 많은 노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결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걱정은 마라. 우린 아직 괜찮다. 설령 통장이 텅 비었을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부자인 척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과의 외식 한 번을 줄여서라도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의 발목을 잡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항상 단정하게,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식사하며 작은 집이라도 깨끗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들지 않는 취미, 예를 들어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동네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동년배 친구들과 품앗이를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속여라.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고 나면 집안에는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 허무함이 밀려오고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결코 외롭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줄 몰랐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자식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온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사랑을 이제는 이웃과 사회로 넓혀보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머물 자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넷째, 서운함을 속여라. 자식에게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섭섭하고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잘한다는데 하는 비교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서운함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집안을 더 챙기는 것 같고 손주를 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을 자식에게 결코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낳아서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와 같은 원망 섞인 말은 자식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런 말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자식의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고 찾아오면 환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얼굴 보니 정말 좋구나. 부담 갖지 말고 너희 편할 때 언제든 오너라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행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 또한 내 자식처럼 아끼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들과 딸의 가정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밀려오는 서운함은 친구와 나누거나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혼자 사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의 모습만을 보여주십시오. 서운함 대신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가끔이라도 연락해주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다섯째, 죽음의 두려움을 속여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혼자 외롭게 죽으면 어쩌나,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게 무섭다거나 너희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와 같은 말은 자식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무력감을 남깁니다. 대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 만큼 살았다.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았으니 괜찮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식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관도 짜지 말고, 수의도 입히지 말고, 당신이 평소에 입던 옷을 입혀 다비식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죽음마저도 무소유의 정신으로 맞이하신 그 모습은 남은 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평안하게 떠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 또한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남은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두십시오. 자식들이 슬픔 속에서 복잡한 절차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할 때 자식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던 기억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훗날 부모를 그리워할 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자식들의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거짓말이 과연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위한 자비이며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보다 낫고 때로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자비롭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새끼가 스스로 날갯짓을 배워 더 넓은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놓아줄 줄 압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되 그 둥지에 가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짐이 되지 않는 사랑, 자식을 위하되 얽매지 않는 헌신, 그리고 자식을 그리워하되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그리움. 세상의 모든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부모가 될 자식들이여. 부모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배려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거짓말 속에서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어나는 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색하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세상은 온통 봄과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에 세상 모든 꽃이 피어나고 아이의 울음 한 번에 세상 모든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자라 독립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가을이 오면 부모는 비로소 자신들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텅 빈 집,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겨울의 문턱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침묵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워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5가지는 바로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첫째, 몸의 아픔을 속여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딘가 아프다는 말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삐걱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 당뇨, 관절염,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병명들이 늘어만 가고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약이 더 많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 모든 아픔을 감춰야 합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걸려온 자식의 전화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설령 어젯밤 응급실에 다녀왔을지라도 오늘 아침 한 줌의 약을 삼켰을지라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아픔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멀리 사는 자식은 일하는 내내, 밥을 먹는 내내, 잠자리에 드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자식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부모를 돌보려 애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6,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치열하게 살아왔듯 지금의 자식들도 끝없는 경쟁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어깨에 부모의 건강 염려라는 짐까지 더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이 챙겨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원을 찾고 스스로 운동하며 스스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친구들과 공원에서 한참을 걸었더니 기분이 상쾌하구나. 요즘 입맛이 좋아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평안입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속여라. 은퇴 후의 삶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입니다. 이것이 많은 노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결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걱정은 마라. 우린 아직 괜찮다. 설령 통장이 텅 비었을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부자인 척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과의 외식 한 번을 줄여서라도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의 발목을 잡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항상 단정하게,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식사하며 작은 집이라도 깨끗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들지 않는 취미, 예를 들어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동네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동년배 친구들과 품앗 일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속여라.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고 나면 집안에는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 허무함이 밀려오고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결코 외롭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줄 몰랐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자식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온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사랑을 이제는 이웃과 사회로 넓혀보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머물 자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넷째, 서운함을 속여라. 자식에게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섭섭하고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잘한다는데 하는 비교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서운함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집안을 더 챙기는 것 같고 손주를 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을 자식에게 결코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낳아서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와 같은 원망 섞인 말은 자식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런 말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자식의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고 찾아오면 환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얼굴 보니 정말 좋구나. 부담 갖지 말고 너희 편할 때 언제든 오너라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행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